더 시죠. 트럼프는 구상의 이런 최악의 단계는 완전 배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완전 배제. 그러니까 뭐 비난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무난하게 그냥 넘어온 겁니다. 정치를 리스크를 지나치게 감당하는 그런 정책 쓰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거죠. 미국 언론들 보면 금세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에 오피니언 섹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뭐 언론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국 무역 정책을 갖고 있는가? 예, 사설입니다. 뭐 읽어보지 않더라도 삐딱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뭐 제목 자체가 삐딱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그렇고,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뭡니까? 이렇게 삐딱한 글을 쓰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 전략도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트럼프가 대중정책이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 에디토리얼 보드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로 하면 사설입니다. 사설. 내용이 뭔가 하니까 전략이 없다. 동맹국가의 협력도 결여되어 있고 경제적 피해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적 동기를 많이 갖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를 여러분들 제대로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의 다룬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경제신문조차도 그런 겁니다. 아주 비판적인 거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늘 그렇지만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 국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참 찾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닥터 AI한테. 닥터 AI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 특히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 페이지까지도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외교 정책의 비판적인 시각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왜 주류 언론이 트럼프의 대중정책에 비판적인가? 기자들이 대부분 자유무역이 최고라고 배웠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원론이든 뭐든 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뭐죠? 전통적 자유무역은 최고로 좋은 거다. 한 번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언론이 지적하는 주요 포인트는 실제 전략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이야기죠. 무조건 부정적인 거죠. 트럼프는 주류 언론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의 SNS를 보게 되면 한 번도 팍스뉴스 외에는 인용하는 게 없습니다. 당신들 다 거짓말쟁이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공격하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사실이 그랬고. 트럼프는 페이크 뉴스라는 표현을 써가며 언론을 공격해왔고, 이것은 언론계의 전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고개 숙이지 않겠다. 이로 인해 언론 보도는 감정적으로도 중립적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고개를 안 숙이냐 이야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이런 방송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편향적인 거죠. 그나마 좀 나은 게 월스트리트 저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회를 잘 만난 거죠. 두들기는 겁니다. 전통적 자유무역 기조와 충돌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경제학 교육을 받았지만 소비자 후생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무역정책, 지금처럼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에코노미스트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농객들은 강력하게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가 이런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시각을 왜 가지느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처음으로 정면 비판하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안 된다. 소비재 상품을 왜 중국에서 사느냐 이야기죠.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에도 기회를 줘가지고 다각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 리스크 칸투 리스크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파 농객들 가운데 찬성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당신처럼 균형된 시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 논리 속 기회를 탐색하는 접근은 정말 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닥터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칭찬도 해주지 않습니까? 닥터 AI가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무조건 투자도 그렇고 뭐죠 공급망도 그렇고 전부 다 분산이 최고입니다. 분산이. 분산 안 하면 항상 적이 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공급망도 다변화시키고 투자도 분산하고 전부 다 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트럼프 무역정책을 옹호한 사람이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터 하이저, 스티븐 밀러, 언론에서는 이런 사람을 다 극우라고 이렇게 부르죠. 반듯한 생각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국도 여러분들 이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받아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예. 정신 나간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예. 정신 나간 사람으로. 예. 트럼프의 관심인 무역 정책은 미국 내 다양한 시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의 논평가들과 전 현직 행정부 인사들은 미국의 경제 주권 회복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인 거죠. 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전장을 갖고 있는가라는 비판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구상은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산을 미국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보시오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쭉 기사를 추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가 되면은 그냥 미국산 소비재를 그냥 시장에서 그냥 아웃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강경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의 보관 최악의 경우에 중국산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배제할 수 있다. 우린 중국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 돈 벌어가지고 이런 패권 추구하겠다고 1:1로 추구하고 군비 확충하고 이렇게 하는 거 못 보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트럼프를 되게 안 좋아하죠.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보는 안목도 엄청나게 이런 중요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 그죠? 편견을 가지 않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언론들이 대부분 트럼프의 이런 방법 모르니까 알려고 노력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알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알려고 노력합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그냥 알려고 노력하냐고요. 나는 알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편견을 갖게 되면 눈에 뭐가 씌이기 때문에 맨날 욕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편견 없이 사람들을 알려고 노력하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대본 없이 1시간 2시간 떠들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미친갱이가 하는 짓입니까? 엄청난 지적인 불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UPN에서 이름들 MBA를 하고 이러면 사업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머릿속에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SNS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정직함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절대로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저는 죽는 날까지 지적으로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하게 대할 겁니다. 저도 이런 일론 머스크를 빼딱하게 본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빼딱하게 보죠. 너무 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사업하는 걸 보고 사람을 여러분들 움직이는 걸 보면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사업가구나. 이런 감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전략적 디커플링이지 않습니까? 예, 닥터 AI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닥터 AI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에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할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닥터 AI하고 제가 또 함께 의견을 함께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중국 없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 구상이 정치적으로 먹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개혁을. 구조개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중국산의 이런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적자 무역수지 적자를 좀 개선하고 그렇게 이러면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닥터 AI는 현실적으로 중국 없는 미국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중국 없으면 베트남 만들면 되는 것이고 중국에 많은 것이 뭐 특별한 게 없다 이야기죠. 애플 중국에 만드는 거 그냥 인도 옮기면 되는 것이고 베트남 옮기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갖고 있는 건 특별한 거죠.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 특별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애플이 더 많은 아이폰을 인도에 생산하겠다. 이게 당장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들 정책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에 생산할 수 없으면 인도가 생산하면 되는 거죠. 이런 특별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싸게 만들 수 있지만 인도 공장의 이름들 훈련시키가 여러분들 근로자 투입하면 인도 공장도 싸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이런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애플이 잠재 관세율이 확정됨에 따라서 인도로부터 더 많은 아이폰을 미국 시장에 수입할 것이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애플 인도 생산량이 2,500만 대인데 미국 수요량이 5천만 대니까 급하면은 2,500만 대를 그냥 인도 물량을 전부 인도 국내에 생산한 것은 중국에서 생산한 걸 가져와 쓰고 인도 메이드 인 인디아를 미국에 판매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빨리 이름들 더 정축해 가지고 5천만 대 채워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량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 기사가 나오네요. 인도가 지금 생산한 것이 2,500만 대 생산하는데 인도에 지금은 그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인도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2,500만 대가 미국 여름 수요량의 절반 정도 되니까 생산량 조금 확충하게 되면 애플이 타격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네요. 애플이. 경영자들이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80%에 90%는 거 중국에서 만드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분산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 무조건 여러분들 분산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한번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다. 대통령 마음을 중간 거래상인 언론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언론사 기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언론사 기자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기자들보다 내가 지적 인프라가 월등히 여러분들 더 우수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조선일보나 이런 기자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여러분들 뉴스를 공급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이런 지적 인프라가 엄청나게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글을 써온 양이라든지 교육을 받은 훈련이라든지 엄청나게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편집